안녕하십니까. ISMS-P 위인의 김창중 기술사입니다. 2021년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사회공학에 속지 않는 법이란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은 법 개정 사항에 포커스를 둬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하다 보니 이제 임직원 및 파트너 교육을 받는 분들께서 굉장히 지루하고 실생활에 와닿지 않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서 저에게 이러한 강의를 많이 요청을 하는데요. 사회공학에 속지 않는 방법, 쉽게 말해서 우리가 피싱이나 이메일 해킹 등으로 재산상의 그리고 업무적인 손해를 보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보다 더 흥미있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저는 LF 구 LG패션에 현재 정보보호 팀장으로 재직하고 있고요. 키사의 개인정보보호 전문교육 강사로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자격증으로는 정보관리기술사와 ISMS-P 인증심사원 등을 가지고 있고요. SNS에서는 ISMS 위인 카페 그리고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총 2권이 있는데, ISMS-P 관련된 수험서, 기본서를 출간을 하여서 베스트셀러에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교육 목차는 총 4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교육 목표를 먼저 보시면 어떻게 하면 속지 않을 수 있을까? 총 4개의 목차인데, 정보 위협, 이메일 공격, 사회공학 공격, 정보보호 수칙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킹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해킹의 위협으로부터 거리를 두면 되겠죠. 쉽게 말해서 전자기기를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간다면 우리는 해킹을 당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을 해야 되고 사회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실현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튼튼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해킹으로부터 안전하게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정보보호 교육을 받지 않으면 튼튼한 보안 시스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보안 의식에 흠결이 결국엔 해킹에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튼튼한 보안 시스템과 정보보호 교육을 받는다면 거의 해킹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리비히의 최소량의 법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독일의 화학자 유스투스 폰 리비히란 학자가 있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좌우하는 것은 넘치는 영양소가 아니라 가장 부족한 영양소이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연 그리고 칼슘, 이러한 영양소들이 가장 많은 것에서 가장 많은 양에 기초하여 식물이 자라는 게 아니라 가장 적은 양에 기초해서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의 이 유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보보호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술적 보안, 물리적 보안, 관리적 보안이 있는데, 물리적 보안에서 출입 통제가 허술하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아무리 기술적 보안이나 관리적 보안을 잘해도 정보 유출, 해킹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러한 법칙입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게 정보보호죠. 그렇다고 모두 다 못하는 건 아니겠죠. 어느 정도 평균 이상 70점에서 80점 정도 유지하도록 수준을 유지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자산의 범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산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현금이나 황금, 부동산,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계좌 내 숫자로 표기가 되겠죠. 이러한 숫자는 사실 현금은 아닙니다.
현금이 아니라 황금도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는 신용이라는 공신력 있는 은행의 이러한 숫자를 신뢰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IT 기기에서는 노트북과 같은 물리적인 장비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현대는 이러한 계좌의 숫자나 노트북이 아니라 이 개인의 사진 같은 것도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산으로 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데이터베이스 같은 0과 1의 숫자로도 자산이 될 수 있죠. 계좌의 숫자에서 이제 오남용이 발생한다면 이제 부정 출금에 효과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2천만 원을 쓰지도 않았는데 어느 모바일 뱅킹에서 2천만 원을 부정 출금했다. 굉장히 가슴이 아프겠죠. 노트북 같은 경우도 노트북을 도난 분실해서 문제만 생기는 게 아니라 노트북의 CPU 메모리 자원을 이용해서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진 같은 것을 보시는 바와 같이 랜섬웨어, 암호화를 통해서 이 사진을 살리고 싶으면 비트코인을 입금을 해라. 이러한 데이터를 인질로 하는 랜섬웨어 공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이는 세 개는 자산, 밑에 보이는 세 개는 이제 위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는 금전, 컴퓨팅 자원뿐 아니라 데이터까지 가치 있는 자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인증 수단이라고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인증 수단에는 우리가 잘 아는 패스워드, 고유의 문자열인데 남에게 비밀로 하는 번호나 문자, 조합이죠. 패턴 같은 것도 인증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점에서 어느 점으로 연결된 것을 이제 흐름으로 하여서 하는 거죠. 보통 이제 스마트폰에 잠금 기능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하나의 인증 수단으로 활용이 됩니다. 핀 번호 같은 경우는 이제 숫자 위주로 된 간단한 패스워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카드 번호, 유효기간, CVC, 카드 검증 코드죠. 이러한 기능만 있어도, 이러한 번호만 있어도 사실 아까 같은 부정 출금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부정 출금보다는 이제 부정 결제겠죠. 그리고 지금 보안카드 같은 경우 일련 번호와 코드 번호만 있으면 이제 예금 출금이나 송금, 비밀번호 변경 이러한 중요한 인증을 할 때 오남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상 자산이 가치가 있지만 인증수단은 가치는 없더라도 가치에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거래의 순서 AAA를 살펴보겠습니다. 거래는 AAA로 불릴 수 있는데요. 먼저 인증, 어센티케이션이죠. 거래 전에 신원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식별자가 있으면 아이디가 있겠죠. 아이디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맞다. 신원을 검증하는 게 어센티케이션, 인증이고요. 그 다음에 어설라이제이션,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맞기 때문에 그 사람에 맞는 권한을 주겠다. 그 다음에 어카운팅, 계산, 회계, 과금 이렇게도 표현이 되는데요. 거래를 시작하고 거래 결과를 통보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IT가 아니라 모든 거래에는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를 하기 전에 본인의 신분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거래가 맞춰지면 거래의 결과를 통보받는 거죠. 정보보호에서는 인증 우회, 권한 오남용, 부정거래 세 과정에 모두 사기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